지난 22일 하교 직후 실종된 경기 성남시 서영구 3학년 김희성 군이 일주일 만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상이 없는 시신과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구매한 정황 등을 들어 김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온라인 공간에선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추모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죽기 직전 서점 들러 책 사나 범죄의 연관성 확인 안 돼. 경찰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 33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현 수원 정문 인근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발견된 김 군의 시신에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 군은 반듯하게 누운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유족 동의를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군의 유족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군은 21일 하교 뒤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당일 오후 4시 40분 서현역의 대형 서점에서 책을 사고 거리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한 뒤 자취를 감췄다. 마지막 모습은 서점과 버스 정류장 인근 육교의 폐쇄회로 CCTV에 찍혔다. 당일 김 군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쯤 들어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부모에게 보냈다. 김 군은 학교에서 수위를 다툴 만큼 성적이 좋았으나 최근 모의고사에선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김 군의 사망을 두고 네이버 아이디 비언 등 누리꾼은 스스로 봉투를 쓰고 죽일 순 없다며 경찰이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 김 군은 숨지기 전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이나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았다. 마침표 경찰은 김 군의 행적이 포착된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당일 행적을 복원한 상태다. 김 군은 실종 당일 오후 4시 40분쯤 하교한 뒤 편의점에 들러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종량제 봉투를 샀다. 마침표 김 군이 실종 직전 서점에 들러 책을 산 뒤 거리로 나온 것도 의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네이버 아이디 야이 등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맞다면 굳이 책을 사러 서점을 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김 군이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것이란 추정도 배제할 수 없다. 마침표 초동 대응 미흡 신고 직후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실종 전담팀 탐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의혹이나 의문, 음모론 등을 제기하기 쉬운 환경인데 이런 음모론은 근거 없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군이 실종되기 직전 교재를 구매한 점, 교통카드를 충전했음에도 버스에 탈 때 현금을 사용한 점 등에 대해서도 극단적 선택을 알리깃거리는 심적 상태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선 김 군이 실종 전날 지인에게 진로 문제와 관련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마침표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이 실종 신고가 이뤄진 23일 새벽 1시 직후 김 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들어가고 분당경찰서 실종전담팀이 탐문에 나서면서 초동 대응이 늦었던 손정민 씨 사건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의 귀가를 간절히 기도하던 가족과 누리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김 군의 사망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벌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아들이라며 비통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 전단과 관련 기사를 발빠르게 공유하며 김 군 찾기에 동참해왔던 누리꾼들도 가슴이 미어진다며 김 군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번 사건에선 김 군의 모습이 서점과 버스 정류장 앞 육교의 승강기에 설치된 CCTV에 제한적으로 담기면서 초기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의 광범위한 지역이 수색 대상이 된 이유다. 이후 경찰은 실종 추정 시간대에 해당 정류장을 지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화면이 흐릿해 블랙박스 분석 작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김 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군은 율동공원과 새마을현 수원 쪽으로 향하는 마을버스에 탑승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이 버스의 차고지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실종 당일 오후 5시 40분쯤이 마을버스에 탑승한 모습이 다른 버스의 블랙박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같은 날 6시쯤 새마을현 수원 인근을 지나는 행적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영상 확인 직후 수색 범위를 새마을현 수원 인근으로 좁힐 수 있었다. 마침표 버스 블랙박스 확보 뒤 수색 지점 특정. 경찰 극단적 선택 추정.
분당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관계자는 실종 신고가 112에 접수된 23일 새벽 1시 직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2명의 여성, 청소년과 실종 전담팀원이 탐문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통상이 3일씩 소요되던 과거 수사 시점과 달리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는 얘기다. 다만 김 군이 휴대전화를 학교에 두고 간 사실이 이튿날 확인됨에 따라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마침표 일각에선 지난 14일 개정된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주민 등에게 긴급 알림 문자와 사진이 발송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김 군은 만 18세 이상이라 알림 문자 발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침표다만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뒤에야 본격화된 점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5일 단순 가출 신고가 아닌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튿날인 26일 경찰 기동대 50여 명이 투입돼 인근 야산과 중앙공원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된 27일에는 장소가 새마을 연수원과 율동공원 일대로 특정됐고 기동대 인력도 180여 명으로 늘었다. 마침표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였다. 실종 지점이 CCTV를 기점으로 좌우의 광범위한 지역을 탐문했고 인근을 지나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보해 수색 범위를 좁혀갔다. 또 김군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벌여 일부 특이점을 발견했으나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유족의 요청대로 비공개했다고 했다. 마침표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수색의 모든 과정에 김군 가족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